이 두 분 황금돼지띠 맞으세요? 맞아요. 네,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인데 사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갔으면 2년 후에 대선을 치렀을 텐데 올해 18살 대선이라는 갑자기. 행운을 차지하게도 됐습니다. 조기 대선에 조기 투표로. 네, 조기 대선 조기 투표를 하게 됐는데 자, 소감이 매우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내년에 투표하실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처음 할 때. 아무도 몰랐죠. 저도 전혀. 그렇고 어떠세요, 우성님? 저는 일단 이번 계엄 상황에서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지켜오던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가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은 일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일어나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이번 투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 들어서 떨림도 있고 동시에 좀 가슴이 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생애 첫 투표가 대선인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일이 훗날 역사책에 한 장 이상은 나올 정도의 엄청난 민주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의 터닝포인트가 될 시점에 제가 투표를 하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되게 너무 설레가지고 사실 원래 그날 대선 당일에 모의고사였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 모의고사였는데 그게 대선 때문에 하루 덕분에 미뤄졌는데 대선 덕분에 하루 미뤄졌는데 사실 저는 그 모의고사보다 대선이 더 설레요. 투표할 생각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젠지력을 살려서 우리 후보님께 좀 짓궂은 질문도 할 수 있게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분 한번 우리 후보님한테 좀 편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네. 1987년 서울의 봄이나 역사적으로 이제 국민분들이 일어서서 직접 나라를 바꾼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는 계속 엘리트 정치에 고집했던 것 같아요. 뭐 사법 쪽이나 아니면 다른 특히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근데 이번 계엄으로 그런 한 명 엘리트의 정치의 문제점이 막연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후보님께서도 뭐 국민의 도구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약간 사회적 약자의 담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국민 주권 국가인데 물론 그게 길게 넓게 뭐 포괄적으로 보면 국민의 의사가 관철되는 민주국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체감도 했지만 참 허약하다. 누군가 한 사람이 권력자가 마음을 먹으면 쉽게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날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 지휘관 1명 또는 병사 1명이라도 과격행동으로 진압을 했으면 진압되거든요. 맞아요. 뭐 총 쏘고 뭐 폭탄으로 회의장 문 깨고 들어가고 불 끄고 뭐 공포탄이랑 몇 발 쏘든지 아니면 진짜로 실사격을 하든지 해버리면 그 못 막을 수 없거든요. 허공이 되고 쐈더라도. 네. 네. 한 명이라도 딱. 네. 저는 그 계엄군 병사 1명이 개머리판을 한 번만 휘둘렀어도 맞습니다. 이건 일이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취약하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민중의 힘, 백성, 옛날로 지금 백성,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의 힘,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위대하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 그 계엄군 병사들 또는 일선 지휘관들을 막은 게 그 머뭇거리고 사실은 행동을 못한 거거든요. 무력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은 결국 어디서 나왔냐. 결국 대중의 힘에서 나온 거죠. 국민들의 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란관계랄까? 이게 이 부딪히는 서로 밀고 당기는 데서 결국 국민이 이긴 거죠. 저는 그걸 기대했고, 그냥 국회의원들과
계엄군만 부딪혔으면 이길 수 없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에워싸고 특히 유튜브로 얼굴을 찍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강 작가 얘기가 참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산자가 참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냐 구할 수 있냐 우리는 아니라고 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광주 5.18 희생자 수백 명이 지금 1980년 오래전이죠. 근데 그 경험이 이번 12월 3일에 그 계엄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행위를 나중에라도 어쨌든 처벌을 좀 부족하지만 하긴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본 병사들, 군인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젠가는 처벌되는 거 아닐까? 불명예스럽게. 아마 그게 제일 그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경험,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죠. 이런 거 이게 저는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근데 엘리트 정치는 그러면 엘리트들이 하는 거냐?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윤석열, 그렇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우리 전에 그 뭐- 수긍이 안 될까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란 잘 네, 똑똑하고 네, 뭐 맞습니다.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야. 기득권인 거죠. 소수의 기득권으로 말하죠. 근데 그 엘리트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계엄 해제 불참하는 막 방해하고, 게다가 그 공범도 탄핵에 있죠. 대해서도 탄핵 반대하고, 네. 윤석열의 복귀를 계속 요구하고, 지금도 출당도 못하고. 출당도 못하고, 네. 지금도 동조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김문수 후보한테 그 단절할 생각 없냐 할 때 절대 대답 안 하고 끝까지 대답 안 하대요. 딴소리하고. 단절 안 하겠다는 거죠. 사진 물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정치를 끌고 가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최종적인 결론은 6월 3일 날 국민의 손으로 결판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심판, 단죄, 신상필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도 잘하면 또 박수를 줘야죠. 이게 좀 원활하면 결국은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빛의 혁명 광장에 나왔던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근본적인 사회 계획을 요구하잖아요. 껍데기만 바꿔서 뭐 하냐고. 똑같았잖아요. 전에 촛불혁명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결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광장의 토론도 늘리고, 네. 뭐 일각에서는 시민의회 얘기도 해요. 시민사회에서 그거 요구하죠. 네. 뭐 보시는 분도 혹시 그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무작위로 선발한 그 국민 속에서 그 여론조사하듯이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들로 토론 논쟁을 할 수 있게,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또는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정치 엘리트들도 생각도 바꿔야 되고, 자기들이 지배자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저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 지금 혁명이 저는 계속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도 계속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락되는 게 6월 3일이겠죠. 맞습니다. 그때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또 더 나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도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큰 혁명의 하나의 과정일 텐데,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고, 결국은 이번 6월 3일이 그 첫 출발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역시 그렇게 해야 우리 됩니다. 미래의 정치학도 다운 네, 진지한 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말이 길었어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를 일종의 시민의회 같은 개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은소양 질문 혹시?
전 약간 가벼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3이잖아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그 학교도 못 다니시고 소년공으로 일하시면서 근데 공부하셔가지고 그 고시까지 합격하시고 하셨잖아요. 대학도 가시고.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거 중요하다. 네, 중요하죠. 저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바늘로 찌르면서 공부했어요, 진짜로. 바늘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왕도가 없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저는 왠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뭐 기술 테크닉에서 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이제 밤에 학원을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이제 새벽 4시까지, 왜냐면 4시까지 통금이니까. 뭐 자거나 이러면서 4시에 다시 집에 와서 잠깐 자고, 공장 갔다가, 퇴근하고 바로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이 생활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야, 이거 공부 시간을 좀 더 확보하면 공부를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정말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기 몇 달만 어떻게. 그래서 내가 석 달인가 하면 쉰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럼 공부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똑같았어요. 그냥 낮부터 공부를 하니까 저는 엄청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공부 총량이 똑같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낮에 8시간 출퇴근하면 한 10시간 이제 공장에 다니고 그리고 밤 새벽 이렇게 공부하는 양하고 아예 공장 안 다니고 하루 종일 공부 그 양이 똑같아요. 네. 그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는 좀 쉽게 공부하는 편이죠. 그냥 목표는 뚜렷하고 탈출은 해야 되고 공장 생활에 탈출해야 되니까 목표는 뚜렷한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졸기 위해서 이제 막 앞핀 꽂아놓고 이러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절박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더라. 그냥 결국 열심히 해야 된다. 고시 공부할 때는 네. 그것도 해봤어요. 고시 공부를 하면 완전히 아침 좀 밥 먹고 점심 좀 밥 먹고 저녁 좀 밥 먹고 자고 말고는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공부를 안 해. 책상에 앉아가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딴 생각하고. 네. 근데 그 시간 빼야죠. 공부를 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책장이 안 넘어갔으니까. 또 바깥에 나가면 왜 그리 즐거워요. 문 밖에만 나가면 행복해. 근데 자꾸 개인이 동네를 왔을 때면서 왔다 갔다 해. 그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두 분도 오늘 너무 또 행복하실 지금 거예요. 행복해. 학교 밖에. 공부하면서 행복해. 이 시간만 들어가 행복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나 대체. 진짜 공부. 진짜 공부. 네. 내가 8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했나, 8시간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넘으면 스마일. 요거, 그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무표정. 그 이하면은 이제 이 우는 표정, 이걸 내가 달력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을 이모티콘을 네. 쭉 해보니까 전부 다 울고 있거나, 전부 다 무표정하거나. 무표정이에요. 이게 웃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시간을 넘겨 공부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왕도 특별한 방법 없어요. 자, 무한하니까 이럴 때는 댓글을 읽겠습니다. 자, 이나유 님이 맞습니다. 역사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이잼과 함께 님이 학생들 너무 귀엽다라고 하셨고요. 이진수 님이 학생들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